최근에 탈모증에 대해서 보험 적용을 한 해 만에 네, 환자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보험 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어느 쪽으로 둘지에 대해서는 좀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약에서 빠졌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 간들에 대해 간드러지게 알려드리는 간들간들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하신 분 모셨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에 근무하시는 권오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전문 분야가 탈모증하고 두피 질환. 일반적인 탈모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이제 조금씩 머리가 좀 빠지고, 또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탈모가 많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탈모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질환이냐 아니냐 여기 대해서 사실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이게 모발이라고 하는 거는 없다고 해서 생명이 지장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근데 탈모란 거는 이제 결국 나이가 드는 현상인데 암 치료도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과학이 발달하는데 탈모 하나 해결 못하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해결이 어려워요. 언제 모발이 생기냐 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 한 3개월째 모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임신 7개월이면 완성이 됩니다. 그 임신 7개월 이후에는 더 생기는 씨앗은 없어요. 태어난 이후부터는 계속 줄기만 주는 거죠. 어디 부딪히기도 하고 어른이 나서 그 모낭뿔이 없어지기도 하고 태어나서 팔이 2개가 3개 되고 4개 되지 않듯이 모낭도 출생 후에는 더 이상 새로 생기기 하나도 없는 그렇습니까? 태어났을 때가 제일 많고 한 30세까지는 대략적으로 유지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계속 줄어요. 평생을 줄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피부가 주름이 생기고 모발의 노화가 결국 머리카락이 좀 더 줄고 가늘어지는 거란 말이죠. 노화 현상, 에이징 프로세스를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탈모 치료 어렵다. 탈모 치료는 항노화 치료, 심하지 않을 때부터 잘 관리를 해서 잘 유지하는 것, 그게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면은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약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항노화 식품은 사실 탈모에 다 도움이 돼요. 다이어트 열풍이 있을 때 저탄고지가 유행했는데 그게 살로 빠지지만 머리가 많이 빠져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적절하게 하되 고지방식을 피해야 됩니다. 고지방식을 줄이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삼겹살 같은 거보다는 순살코기, 야채나 샐러드는 많이 먹으라고 이야기하죠. 그 안에 식물성 이제 항산 성분들이 많으니까 체중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체중이 증가하는 게 결국은 탈모를 가속화시키거든요. 체중을 좀 천천히 빼라고 이야기하는데 강하게 다이어트하면 겨울이 오는 셈이에요. 일단 몸을 유지하는 게 우선이니까 머리에 가야 할 잉여가 돼야지 머리카락이 잘 자라는 거죠. 충분하게 여유가 있어야지. 요새 이제 탈모를 방지하는 샴푸 많이 나왔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안 쓰는 것보다는 낫고요. 근데 약은 우리는 이제 발라놓지만 샴푸는 이렇게 거품 낸 다음에 다 씻어야 되잖아요. 100년 넘은 산삼을 샴푸를 갈아넣어도 어차피 다 씻겨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샴푸는 써서 나쁠 건 없는데 큰 기대는 하길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약을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약이 어떤 약입니까? 요새 그 전립선약 이런 걸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개해 주시죠. 전체 90% 가까이 차지하는 거는 남성 탈모나 여성 탈모 제일 많고요. 다음으로 많은 게 원형 탈모증. 우리가 휴지기 탈모증이라는 것을 간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식이라든지 아니면 한번 앓고 난다든지 여자분들 이제 아기 낳고 난 다음에 머리 빠지는 게 그게 휴지기 탈모증이죠. 건강상에 뭔가 컨디션이 떨어질 때 모발을 쉬어요. 몸이 회복하는 동안은 쉽니다. 휴지기. 겨울 동안 쉬었다가 봄이 오면 이제 자라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거죠. 흔히 발모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남성 탈모나 여성형 탈모에 대한 이야기고요. 3가지 원인이 생긴다. 100% 유전한다고 생각하니까 가족력이 제일 중요하죠. 가족력이 있으면 탈모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100%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런 유전자가 있지만 얼마큼 발현하느냐, 생활습관, 식이습관, 수면 골고루 다 작용하는 거죠.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탈모를 제일 가속화시키는 게 2가지 이야기하는데 과체중하고요, 흡연이 있습니다. 담배 많이 피고 이러면 확실히 탈모가 생길 가능성이 많고요. 보통 이제 가족력, 2번째는 나이가 드는 현상, 3번째는 남성 호르몬 이야기하는데 종류가 여러 종류입니다. 탈모를 유발하는 거는 DHT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테스토스테론에서 DHT가 생기는데 요거를 만들어주는 효소를 기능을 억제하는 거죠. DHT가 많이 안 생기니까 이쪽을 못 가니까 사실 테스토스테론도 활동량도 올라갑니다.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요. 사람마다 근데 좀 밸런스의 변동이 생기면 피로감이 있다든지 성욕 감퇴라든지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초반에 대부분 그렇고 또 적응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문제 없고요. 이식하신 분들에 대해서 휴지기 탈모증이 제일 많고요. 이식하는 게 수술 시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 남성의 탈모나 여성 탈모는 뿌리가 점점 힘이 빠지면서 이제 없어지는 탈모고 휴지기 탈모증은 기본적으로 쉬었다가 다시 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모낭이 다시 자라 들어가는데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게 약제들이 좀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대체로 약들이라는 게 이제 상당한 부분 모낭 주기에 좀 변동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면역 억제제 중에서 일부는 잠들어 있는 걸 깨워야 되는데 뿌리는 있는데 깨지를 못하고 계속 자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모낭을 깨우는 거죠. 발모제를 쓰면 확실히 좀 좋아집니다. 한편 사이클스포린 같은 약들은
것은 오히려 모발을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온몸에 털이 이게 많아지는데 네. 스테로이드는 어떻습니까? 스테로이드는 이제 자꾸 살이 찌는 게 문제인데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확실히 탈모를 좀 가속화시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먹게 되면 담원증, 몸의 털은 이제 많아지는데 머리털은 오히려 좀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꼭 필요한 약이니까 쓰되 발모제를 좀 추가 쓰면 되죠. 굉장히 고민하신 분들 많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발모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이 쓸 수 있는 거는 바른 약은 기본적으로 쓸 수 있고요. 미용실가 쓸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경구 미용실들도 꽤 씁니다. 몇 가지 약들이 있으니까 그 약 쓰면 확실히 처음 시작하지 않을 때보다는 좋아집니다. 미녹시딜과 전립선약 서로 기전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예. 이식 환자들이 이제 휴직이 관련돼서 생긴 거라면 미녹시딜을 추천하시는 거. 그러니까 유전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는 남성용 탈모가 주로 많이 의심이 될 때는 예. 이제 전립선약을 좀 쓰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게 많이 합니다. 예. 네. 굉장히 많은 이식 환자들이 탈모 때문에 네. 고민합니다. 죄송하지만 좀 참으십시오 이랬는데 이제는 선생님한테 의뢰를 드려가지고 또 해결하는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네. 살리는 게 워낙 중요한 일 하시니까 그러는데 다음 단계는 이제 결국은 이제 삶의 질을 퀄리티 오브 라이프죠. 이식도 있지 않습니까? 모낭 네, 이식. 모낭 이식. 어느 경우에 하게 되나요? 발모제란 거는 뿌리를 만들게 한 약이 아니라 쉬고 있는 모낭들을 깨우거나 깨우는 거예요. 붉어지고 빨리 자랄 수 있게 하는 거라서 뿌리 갖고 빈 땅이면 아무리 물을 주고 해도 올라올 게 없으니까 그때는 방법이 이제 외부에서 가져오는 거죠. 뭐 그런 방식이 모발 이식인데 자기 모발을 심어주는 거죠. 이제 뒤통수 쪽에서 이제 채취를 하고 앞부분 심어주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한 경우는 공여자하고 수여자하고 그 골수가 같기 때문에 제가 몇 분을 해드렸는데 어머니가 골수를 제공자이신 경우에 또 모발도 주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모발 채취한 다음에 따님한테 이제 이식하거나 그 모발 이식하시는 분들이 이식학회에 좀 들고 싶다고 자가 이식은 우리는 이식을 쳐주지 않는다 이랬는데 실제로 모발을 다른 사람에서 이렇게 옮기는 동종 그런 거 동종 이식도 있네요. 그럼 우리 이식학회에 좀 모셔가지고 같이 해야 되겠네요. 혹시 뭐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이렇게 탈모에 관해서 음식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죠. 이제 뭘 먹으면 좋은지 이제 기본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은 중요하고요. 서양식 식단이 상당히 고지방식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한국 친구들이 유학 가는 친구들 보면 탈모 많이 생겨요. 체중도 많이 늘고 그러니까 과체중에다가 이제 탈모도 확실히 좀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항노화 관련된 식품들은 다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노란 콩에 비해서 검은 콩이 좀 더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검은 색깔이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제인데요. 그게 원래 빨간색인데 너무 촘촘하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까맣게 보이는 거거든요. 검은 콩, 이제 검은 깨, 짙은 색깔의 음식들이 항산화 성분들이 많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머리를 이제 어떻게 감으면 좋은지 이제 샴푸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 많은데요. 원칙은 청결하게 하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10대, 20대는 피지 분비도 많고 굉장히 땀 분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보면 하루에 2번 감는 친구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노인분들,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너무 자주 감게 되면 너무 건조해져요. 피부는 건조한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샴푸에 대해서는 이제 쓰는 거는 뭐 괜찮고요. 거품 낸 다음에 그냥 바로 씻어내버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다 씻겨나가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적절히 사용이 제일 중요하고 그 샴푸는 뭐 일정 정도 부가적인 효과 있는 것. 중요한 거는 이제 두피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이 적절하게 수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 거죠. 염색하는 게 탈모에 좀 안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염색이나 펌어를 이야기하시는 걸 너무 자주 하시면 하시라고 이야기해요. 특히 여자분들 50세를 넘어가게 되면 왜 머리카락이 빠지냐 하면 여성 호르몬이 탈모 방지 효과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남자분들은 폐연기가 없지만 여자분들 폐연기가 있게 되니까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발도 이렇게 뚝 떨어져요. 50세 전후에서 탈모가 머리숱이 많이 빠집니다. 남자들은 여기서부터 올라가지만 여자분들은 이 가운데가 성글게 되니까 물론 발모제를 쓰긴 쓰지만 좀 한계가 있는 거죠. 파머를 하면 이제 웨이브를 줄 수 있으니까 좀 볼륨을 형성하고 그래서 일부러 좀 하시라고 제가 권유하기도 하는데요. 뭐 염색약도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뭐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냥 하시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자주만 하면 크게는 한게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염색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크게 문제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권호상 교수님이 아주 유익한 얘기, 특히 우리 간질간질 구독자분 뿐만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궁금했던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권호상 교수님에게 말씀이 참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